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 강의실에서 평생을 보낸 늙은 교수입니다. 전쟁도 겪었고 굶주림도 겪었고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큰 역사적 경랑을 다 겪고도 정작 나를 밤마다 괴롭힌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만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10년 전, 20년 전의 장면이 어제처럼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그 아파트를 샀어야 했는데 그 사람 말만 안 믿었어도 그때 내 고집을 꺾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이미 100살을 훌쩍 넘긴 나조차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인간은 기억 덕분에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 기억 때문에 가장 잔인하게 자기 자신을 신문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10년 전, 20년 전의 선택을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재판에 올립니다. 그리고 판사도, 검사도, 피고인도 모두 나 자신이 되어 스스로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립니다. 5060세대가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나는 상담을 통해 수없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돈입니다. 그때 강남의 분당에 집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 주식을 비트코인을 그때 샀어야 했는데 남의 거래프는 하늘을 찌르는데 내 통장은 제자리일 때 우리는 과거의 나를 멍청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그 시절 대출이 두려웠고 자식 학원비가 걱정이었고 혹시라도 실패하면 가족이 무너질까 밤잠 설쳤던 그 사람이 정말 바보였습니까? 둘째는 인간관계입니다. 보증을 섰다가 친척 말을 믿었다가 동업을 했다가 피 같은 돈을 잃은 사연, 배신감과 자책이 뒤섞여 화병이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순진했을까? 그러나 그때의 당신은 사람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누군가의 곁을 지켜온 것 아닙니까? 셋째는 도전하지 못한 청춘입니다. 안정적인 직장만 붙잡지 말고 장사를 해볼 걸.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꿈을 펼쳐볼 걸. 나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나는 그리고 중년의 나는 언제나 그 순간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택했습니다. 정보도 부족했고 돈도 넉넉지 않았고 세상은 늘 불안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는 몰랐습니다. 결과를 아는 현재의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과거의 나를 내려다보며 채찍질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심판이 아닐까요? 나는 100살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닙니다. 반성은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지만 후회는 이미 끝난 장면을 반복 상영하며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밤을 지새운다고 해서 날아간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굳어진 관계가 갑자기 천사처럼 변하지도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단 하나, 오늘의 평온이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난 실패보다 하지 못한 선택을 더 오래 후회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행동하지 않았던 것조차 그 상황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나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젊을 때는 쌓으려 애썼고 중년에는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비로소 알았습니다. 붙잡고 있던 과거를 놓는 순간 마음이 가장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밤 다시 만약이 고개를 들거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썼을 뿐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그렇게 밤새 가슴을 치며 후회한 끝에 여러분의 오늘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105해를 산 내가 장담하건대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과거의 유령을 붙잡고 씨름하기에는 우리의 오늘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나를 벌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시절의 나에게 말합니다. 참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매듭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과거의 자신을 신문하는 재판을 멈추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그 첫걸음을 떼어봅시다. 나는 오랜 세월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가보지 않은 길을 언제나 황금빛으로 칠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길 끝에는 고통도 후회도 병도 갈등도 없는 완벽한 낙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샀다면 지금쯤 노후 걱정은 없었을 텐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훨씬 평온했을 텐데 이런 생각은 너무도 달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선택과는 달리 가보지 않은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장면은 삭제하고 유리한 장면만 확대합니다. 현실은 거칠고 복잡했지만 상상 속의 과거는 늘 매끄럽고 완벽합니다. 내 제자 중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IMF 직후였지요. 그는 모두가 말리는 와중에 빚을 내어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몇 년 뒤 집값은 크게 올랐고 사람들은 그를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압니다. 매달 이자 날짜가 다가오면 손이 떨렸고 아이들 학원비를 줄이며 아내와 다투었고 밤마다 혹시라도 직장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 두려워 잠을 설쳤습니다. 겉으로는 성공이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집을 사지 못한 이들은 그때 샀어야 했다고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덕분에 과도한 빚에 짓눌리지 않았고 다른 기회를 잡을 여유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만 인생은 과정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자산이 크게 늘어난 사람들 중 상당수는 동시에 부채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산의 상승 뒤에는 늘 불안과 위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결실만 보고 그 사람이 감내한 밤의 공포는 보지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하고 상상하는 순간 그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이해심 많고
다정한 존재로 변합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 넘게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함께 살아보는 모습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함께 감당해야 할 그림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음은 가능성을 보고 노년은 대가를 본다. 젊을 때는 선택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늙어보니 알겠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이 돈이냐 시간이나 관계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는 전쟁통에 학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선택은 어리석어 보였지요. 친구들 중 일부는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한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들 중 몇천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고 몇천 건강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부자는 아니었지만 평생 학생들과 토론하며 정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옳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짐을 졌을 뿐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종류의 무게를 지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현재의 피로와 상처를 보며 상상 속의 과거를 천국으로 미워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착시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인생은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지고 받아들이는 순간 가벼워진다. 비교는 언제나 나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숨이 트입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떠올리는 그 만약의 세계를 한번 냉정하게 바라보십시오. 그 세계에도 빚이 있었을 것이고 다툼이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얻은 가장 솔직한 결론입니다. 그러니 가보지 않은 길을 황금빛으로 칠해놓고 이미 걸어온 길을 흙탕물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길에도 분명 의미가 있었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없이 버텼고 사랑했고 책임졌습니다. 105해를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걸어낸 인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다른 모양의 고민을 안고 또 다른 밤을 지새웠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나누어야겠습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밤마다 그 쓰레기통을 다시 뒤지는지 말입니다. 나는 95이 되었을 무렵 비로소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반복 재생하는 기억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낮에는 괜찮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보고 시장을 다녀오고 손주와 통화를 하다 보면 과거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불이 꺼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기억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또각또각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62세 박 여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10년 전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때 강남의 아파트를 살 기회가 있었지요. 지금 그 아파트 값은 몇 배가 되었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장면이 번쩍 떠오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합니다. 나는 남편과 시댁 때문에 청춘과 재산을 잃은 비련의 주인공이다. 이 서사는 슬프지만 동시에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내가 완전한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책임도 우연도 복잡한 상황도 사라지고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만 남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상담을 하며 이런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붙잡으면서도 그 안에서 묘한 정체성을 얻습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했다는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억의 함정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한국의 50, 60대가 가장 크게 느끼는 불안은 노후 자금 부족입니다. 자산 격차도 세대 안에서 크게 벌어져 있지요.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과거의 재테크 실패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더 집요해집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봅시다. 10년 전의 선택이 오늘 밤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뇌는 마치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위기인 것처럼 경보를 울립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밤이 되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낮보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감정과 관련된 영역은 상대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쉽게 말해 밤에는 걱정이 과장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100살이 넘은 나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이건 내 인생이 망해서가 아니라 뇌가 피곤해서 과장하고 있구나.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억을 조금씩 수정합니다. 원래의 사건보다 더 극적으로, 더 불공평하게, 더 비극적으로 덧칠합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장면이 머릿속에 자리 잡습니다. 결국 우리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스스로 편집한 이야기와 싸우는 셈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이다. 그 해석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 전쟁터에서 동료를 잃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그날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25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의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정보, 그때의 경제 상황, 그때의 가족 형편, 그때의 두려움, 그 모든 조건을 지운 채 오늘의 기준으로 재판을 여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은 애초에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인은 언제나 유죄, 바로 나 자신입니다. 노년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용서할 대상을 넓혀가는 일이다. 처음에는 남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용서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나는 이 말을 온몸으로 실감했습니다. 밤마다 떠오르는 후회는 어쩌면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도 내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신호일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병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왜곡이며 해석의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거리를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105해를 살며 나는 몇 가지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울 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이제 나는 105해를 살며 몸으로 익힌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철학도 어려운 이론도 아닙니다. 다만 수많은 밤을 통과하며 얻은 아주 소박한 기술들입니다. 먼저 생각으로 생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그만 생각하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이를 악물수록 오히려 그 장면은 더 선명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흰곰 효과라고 부르지요. 절대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더 또렷해지는 현상입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잊고 싶은 장면을 억지로 밀어내려다 밤을 꼬박 새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머리를 설득하는 대신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15분이 지났는데도 후회가 꼬리를 문다면 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찬물 한 컵을 마시고 창문을 조금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감각이 피부에 닿으면 생각의 흐름이 순간 끊깁니다. 몸의 감각이 현재로 나를 데려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규칙을 정해두었습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다. 재판하는 곳이 아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의외로 강력했습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회로가 달라집니다. 후회를 곱씹던 자리가 더 이상 고문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루한 집중입니다. 다시 누웠을 때도 생각이 밀려오면 나는 일부러 아주 단순하고 따분한 것에 집중합니다. 예컨대 한글 자음을 거꾸로 떠올리거나 어릴 적 살던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어보는 상상을 합니다. 인간의 뇌는 동시에 두 장면을 선명하게 유지하지 못합니다. 사소하고 반복적인 이미지가 들어오면 감정이 실린 기억은 힘을 잃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회를 없애겠다고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90을 넘기며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인생 전체라고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앞으로 10년, 20년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인생은 하루하루의 합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망치면 인생의 한 조각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면 그만큼 인생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다. 거창한 목표 대신 오늘 마실 차 한 잔의 향, 오늘 읽을 한 페이지, 오늘 나눌 한 통의 전화에 집중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현재의 감각을 또렷이 느끼는 날에는 밤의 후회가 훨씬 약해집니다. 노년에 대해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혜는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덜 붙잡는 것이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붙잡으려 했습니다. 기회도, 체면도, 돈도, 사람도. 그러나 나이 들어보니
붙잡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잠을 설친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는 이제 선택적으로 놓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은 놓고 이미 지나간 말다툼도 놓습니다. 대신 지금 손에 쥔 따뜻한 찻잔을 놓지 않습니다. 그 온기만은 분명히 내 것입니다. 혹시 오늘 밤 또다시 그 인간의 얼굴이 떠오르고 날린 돈이 생각나 가슴이 답답해지거든 이렇게 해보십시오. 첫째, 일어나십시오.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고 몸을 움직이십시오. 둘째, 지루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숫자를 거꾸로 세거나 숨을 천천히 세어보십시오. 셋째,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건네십시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직접 실험하고 수십 년간 다듬어 온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105해를 살며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와 거리를 조절하는 사람만이 평온을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인생을 정리하며 얻은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과거도 상상 속의 다른 선택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1920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전쟁, 가난, 산업화, IMF까지 모두 지나왔습니다. 내 인생의 장부를 펼쳐보면 잘한 선택보다 어설픈 선택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에 서툴렀고 인간을 너무 믿었던 적도 있었으며 자식에게 괜히 큰 소리를 냈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5해를 살아보니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결정지은 것은 그때 무엇을 선택했는가 보다 그 선택 이후를 어떻게 살아냈는가 였습니다. 집을 샀느냐 못 샀느냐가 아니라 그 집에서 어떤 얼굴로 가족을 맞았는가, 돈을 잃었느냐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냈는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야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어떤 태도로 마주하는가. 결국 인생은 선택의 목록이 아니라 태도의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제자들의 장례식도 가보았고 동년배 친구들을 거의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에 남는 것은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했어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참 열심히 살았지 이 한마디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제 80세를 훌쩍 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50대, 60대의 지금 이 시간이 결코 남은 인생의 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가장 자유롭게 생각을 고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식도 어느 정도 컸고 직장도 정리되어 가고 비로소 내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시기입니다. 노년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혼은 빛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빛이 부드러워지는 시간이다. 나는 이 문장을 참 사랑합니다. 젊은 날의 빛은 눈부셨지만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빛은 조용하고 깊습니다. 후회를 붙잡고 있기에는 이 부드러운 빛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붙들고 있는 그 과거는 이미 끝난 장면입니다. 그것을 100번 돌려본다고 해서 결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의 장면은 아직 촬영 중입니다. 오늘의 표정, 오늘의 말 한마디, 오늘의 식탁 분위기는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과거가 아니다. 바로 오늘이다.
105살 노인의 말이니 허투루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정말로 지나간 어느 시절보다 오늘이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만이 내가 숨쉬고 선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아쉽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괜찮습니다. 인간이기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 위에 집을 짓고 살지는 마십시오. 그 위에는 발을 디디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겠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오늘이다.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는 순간 수십 년 묵은 사슬이 조금 느슨해질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큼은 가볍게 숨 쉬십시오. 105해를 산 한 늙은 교수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아니라 지금 이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도 됩니다.